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도 실적 시즌이지만 미국 시장도 실적 시즌인데 실적들이 뭐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보니까 20%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사상 최고치에 다시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근접했는데 돌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돌파할 수 있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에너지라든지 소재 업종의 실적들은 부진하지만 여전히 정보기술이나 유틸리티, 부동산, 헬스케어 업종은 실적 모멘텀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 업종 내 실적이 상향 조정되는 종목이 많은가, 적은가를 가지고 지수화시킨 리비전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보기술이라든지 헬스케어, 일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상향 조정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 때문에 오늘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이달 말 알파벳, 애플로 이어지는 정보기술주의 실적 발표 시즌 동안에는 아무래도 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현재 예상 주가 수익 비율로 보면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16.8배 정도 되는데요. 2016년도 이후 평균치와 같은 수준입니다. 정보기술도 19배 정도인데요. 과거 평균이 18.2배 정도였던 점을 비교해 보면은 헬스케어나 금융업종과 같이 그렇게 과열, 자산 버블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3대 지수 중에는 가장 먼저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외에 다른 지수도 같이 따라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좀 복기를 해보면 미국 증시가 조정을 크게 받았던 게 10월 또 12월 이렇게 알고 있는데 10월을 좀 살펴보니까 그 빅스의 그 공포 지수가 급등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급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자, 반대로 그렇다면 지금 빅스 지수나 반도체 지수 움직임을 볼 때 상승 랠리가 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그 빅스 지수를 보면 위험성을 나타내는 지수지만 현재는 12.32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그 저점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빅스 지수가 낮다는 것은 주식 편입 비중을 높이는 움직임이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빅스 지수와 관련된 그 신용 순매수 잔고 같은 경우는 14만 장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10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도출이 돼서 빅스 지수가 30을 넘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강한 경계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재 그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에서는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주가 불안정한 환경이 찾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계속 상승하면서 지난 4월 3일 날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대량의 데이터들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5G 상용화가 앞두고서 각 증권회사들이 투자 비중을 상향 조정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신 표준은 10년마다 세대 교체가 돼 오는데요. 5G와 관련된 경제 효과가 2035년까지 최대 12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현재 5G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AI, 무인 항공기, 또 위성 통신을 기반하는 서비스 투자에 속속 그 투자 그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30조 원을 투자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또 미중 간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그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도 머지않아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좀 봐야 되는 게 삼성이 대표고요. 마이크론이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데 이게 1분기 매출 순이익이 2자리 감소,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가는 그래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반도체 수요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수요가 좀 살아나야 될 텐데 언제쯤 이 반도체 수요가 괜찮아질 것으로 시장에는 예측하고 있습니까? 네, 과거 반도체 지수와 경기 움직임을 보면요. 아무래도 반도체 주가는 늘 실리콘 사이클에 한 1년 가까이 선행하러 왔습니다. 이런 상관관계로 보면은 반도체와 관련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반도체 가격도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반도체 가격이 반등한 뒤에는 2달 뒤죠. 실리콘 사이클도 같이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게 지금까지 과거 경험치였습니다. 아직 슈퍼 실리콘 사이클이 끝나지 않은 상태고요. 또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전쟁이 다시 지금 가열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인건비가 무려 4배나 올랐습니다. 세계 공장인 그 중국이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현재 혁신주도 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핵심이 중국 제조 2025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 2030 그리고 1대1로 스마트 시티와 같은 사업들입니다.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5G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깔고 이거와 관련된 투자들을 계속 진행시키겠다는 게 중국 정부 생각이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5G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2,7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먼저 1차적으로는 204억 달러 자금이 투자가 될 예정인데요. 이 같은 근거를 가지고 인프레스 워치의 그 보고서를 보면은 5G 이행이 앞으로 더 빨라지고요. 다시 데이터 센터형 메모리 수요도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컴퓨터가 각각 30% 사용하지만 가전, 산업용, 자동차 그리고 유선 기지국인 통신 분야에서도 수요가 앞으로 계속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비트수로 환산한 비트 성장률을 보면은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20% 정도 올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최첨단의 D램이라든지 랜드 프레시 메모리와 관련해서 3천에 64층을 쌓을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도체 그리고 장비 재료 관련주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 모멘텀이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하반기 쪽을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임박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부분인데 이 길게 끌고 온 부분에 합의문 서명만을 남겨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합의문이 언제쯤 좀 도출이 되고 발표될 것으로 소장님은 예측이 되십니까? 네, 지금은 합의문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그 내용이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뭐 중국의 환율 조작 방지책이라든지 약속을 어겼을 때 제재 관세 도입과 관련된 벌칙 조항, 그리고 구조개혁, 기술 이전 강요를 금지를 이행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집행부 설치도 다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현재까지 합의를 보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기업 보조금 삭감 부분입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유 기업과 전략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세제 혜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에 좀 양보를 해달라고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 왜곡을 시키는 국가 주대 발전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관세 철폐는 없다고 현재는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매우 상세한 표현 그리고 구체적인 문구를 들어가는 7개 챕터 그중에서도 120쪽에 대한 합의문을 써넣는데 지금 현재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합의문 작성까지는 빠르면은 한 2주, 늦으면은 한 달 이내 걸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전체 합의문은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환율을 조작했을 때 적용할 벌칙 조항이라든지 중국 경제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미국에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공개됐을 경우에는 시주석의 권위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양해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합의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경계했던 거는 뭐 5G 관련해서 신기술에 대해서 점유 우위 부분 아니겠습니까? 화웨이나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미국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네, 현재 그 무역 규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차세대 통신 규격인 5G라든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우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5G 쪽에서 선투자
정부 지원 속에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차세대 정보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을 가장 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AI, VR 같은 쪽에서는 아무래도 5G의 그 보급에 따라서 가장 필수적인 핵심 기술들을 먼저 섭취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방 업체보다는 중국이 기술 경쟁력에서 1년 이상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기술 분야의 그 파워 밸런스가 바뀌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그 기술 주도권도 한순간 트로이 목마처럼 작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규모 5G와 관련된 투자들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민간 부분과 관련된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세금 감면과 같은 조치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통상 협상에서도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전쟁은 무역 전쟁이 끝나더라도 계속이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IMF도 그렇고 지금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2019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2%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2.3%. 그러니까 경기 확장 국면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약간 상충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은? 네, 그 IMF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미국의 성장률이 2.3%, 내년은 1.9%로 예상을 했는데요. 법인세 감면 효과가 또 사라질 뿐만 아니라 작년에 고성장에 따른 역기조 효과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많은 경제 예측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은 경기 감소, 그러니까 성장률은 플러스지만 속도는 둔화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성장률이 마이너스에 들어가는 경기 후퇴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서 여야가 모두 재정 확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또 금융 정책도 완화적인 스탠스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 회복이라든지 임금 상승에 따른 개인 소비 확대가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견조하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FRB가 금리 인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시장 심리라든지 경기가 충분히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미국의 경기 둔화의 직접적인 원인인 미중 갈등이 완화된다는 점,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상승 반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역자산 효과가 해소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중단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경기 확장 국면은 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세계경제보고서 보니까 중국 얘기도 나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0.1%포인트 올린 성장률 전망치는 6.3%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중국 당국 같은 경우에는 양회에서 전인대에서 지금 6에서 6.5% 사이를 제시를 했는데 IMF는 딱 중간 정도로 지금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0.1%포인트가 문제가 아니라 내수도 안 좋고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낙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네, 중국과 관련해서는 현재 내수가 바닥을 쳤다는 신호음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기업의 생산 설비뿐만 아니라 수입 증가율도 회복이 되고 있고요. 또 3월 달 들어와서는 수출도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 완화로 인해서 1분기에만 우리나라 원화로 855조 원이라는 돈이 풀렸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은행의 차입도 용이해지게 됐고요. 주택 구입과 관련된 규제 완화, 여기에 모기지 금리까지도 내려가면서 다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철강, 철광석, 구리와 같은 원자재 가격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중국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것은 올해가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30주년이다 보니까 사회 안정이라든지 공산당의 성과를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그 경기 부양책들을 계속 그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점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봉합이 되더라도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계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하이테크와 관련된 수출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출 품목 중에서 주력 품목이 소재나 중간재인데요.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하이테크 관련 수출이 부진하면은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중간재로 들어가는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이 부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재나 중간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늦을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중국의 내수 시장과 관련된 상황이 점점 또 나아지기 때문에 내수와 관련된 그 소비재라든지 일상용품, 내구재 같은 쪽은 또 반대로 소재나 중간재보다도 더 많은 특수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중국 관련주들도 한편으로는 좀 그 옥석이 가리는 양극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